들의 질문 답변 중에서 9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20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9명이 돼서 11명의 정적수가 맞지 않아서 2명 사회인사를 추천했다. 이 말씀은 사회인사가 원래 풀 내에 없었던 인사를 추천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풀 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20명에게 다 전화했는데 그 말씀으로는 9명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위원장님 그 9명은 기히 위촉돼 있던 사람이 법조계 10명 학계 10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 20명이 다 전화했더니 9명만 된다고 했고. 네, 좋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이 수사심의원회 지금 이 청장 직권 상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용상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수사심의원회 전체 건수를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소위 말해 사건 관계인이 신청한 경우는 경북청 같은 경우도 14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청장의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 1년에 1건 내지 2건인데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은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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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수사심의원의 의견을 들은 거죠.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지금 수사해 왔는데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많았습니까? 수사팀 내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충분한 토의를 하고 네. 이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는데 왜 그러면 언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 청장은 결정을 하셨어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해서 마무리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하도록. 심의위원들한테 언제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까? 3, 4일,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내용이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사회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으로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 의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지금 이 경북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건은 이 위원회가 규명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자로서의 어떤 사회를 지금 이 위원 간에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상병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가 7월 4일 그리고 최상병 수사심의 개최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수사 결과 발표가 소위 말해서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7월 9일입니다. 지금 이 경찰청장의 직권으로 지금 소집된 수사심의원회 일정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수사팀 내에서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대단히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면 당연히 수사심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은 이 문제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청은 이미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수사심의원회를 결정한 내용이 이렇게 이 날짜적으로 이 진행 과정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분란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 날짜는 다른 정치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예 염두에 두질 않았고요. 저희가 수사 진행되는 것이 그 시점쯤 마무리가 됐을 때가 됐고 이견이 없었는데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던 것은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수사위원회의 직권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대개는 이 내부의 의견이 갈리거나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되고 또 경찰청장 직권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경북청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또 다른 이 수사심의위원회 직접 개최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금년에 이제 처음 이제 청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직권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그 본인의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일반적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대단히 지금 이 수사팀과 수사팀 내부의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임성근 이 사단장 마치 뭐 변론 요지서처럼 이렇게 이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답변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사회적으로 이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러니 저희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오류가 있는 건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법학자라든가 변호사 자격 있는 이 법학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외부 위원들도 다 빼고 이런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봐서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해보게 됐습니다. 표준장 의원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의사 진행 발언. 네.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건 의원까지 발언을 마치기로 돼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쭉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이게 통상적인 의사 진행보다는 뭐랄까 좀 저희 쪽에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그리고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위원장님이 그게 다 공개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개됐다는 게 인터넷에서 찾으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여쭤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부 소수의 정해진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의 정책의견서 2021년 11월 25일 그런 발행된 이 자료입니다. 자료 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이 위원 명단을 현황을 여기다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특정한 단체가 그렇게 그 명단을 받아갖고 그걸 공개했다 그러면은 그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개된 자료라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논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배준영 의원님 이 소위 말해 경찰청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명단이 이렇게 이 사적으로 들어가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언론이라든가 정책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어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소한 그 지방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개돼서 운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미루어 이야기하는데 굳이 우리 이성건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차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길게 필요하다면 오후에 일반적으로 공개라고 하면 공개하는 주체가 자료를 제공하는 걸 공개라고 하고 다른 데서 입수하면 그건 유출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그거는 지레 짐작해서 사진을 보고 이름을 명단을 적든지 그런 방식인데 오늘 쟁점은 경찰청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마느냐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법리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문제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료가 공개가지고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유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유출이라고 단정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최현희 의원님 간단히 30초만 의사진행. 계속 이제 다른 쳇바퀴처럼 이제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유출이 아니라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금방 이제 보좌관 통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2021년 4월 13일자 한국일보기사에 경찰청이 제공한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청 채공이라는 나오고요. 또 여기 2021년 5월 7일 경상북도 경찰청 여기도 사진 제공 또 보도자료 경북 경찰청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도 4월 17일 날 대전 경찰청에서 공개를 합니다. 한번 경찰청장이 네네.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공 등 이유를 경찰청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네. 언론 기자들도 이 명단을 아는 거는 그만큼 그 네. 대변인이나 홍보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 명단이 나온 게 아니라고 한 거는 명백하게 틀리게 말한 걸 생각하고요. 잠시 후에 그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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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